1506년 9월 2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이 조용한 밤, 한양 한복판에서 조선 전체가 들썩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규모 군사들이 누군가의 집 앞에 모여들어 진을 치고 포위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오. 군사들이 한 집을 에워싼 이유,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진성대군,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또 당시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왕인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산군 어떤 왕? 연산군 폭군.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습니다. 민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졌죠. 결국 바로 이날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반정 세력이 진성대군의 집에도 들이닥친 겁니다. 자, 이때 진성대군은 반정 세력이 들이닥친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모르지 않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밖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진성대군은요, 지레짐작으로 이런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군사들이 나를 죽이러 온 게 아닐까? 연산군이 시켜서 그렇죠.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분명 군사들이 찾아올 거란 그 어떤 조짐도 없었으니 이 진성대군은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작스레 집을 에워싼 군사들을 보면서 잔뜩 겁을 먹은 진성대군.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시도합니다. 뭐지? 진성대군이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비참하게 군사들의 손에 죽느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 진성대군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였던 신씨. 남편 진성대군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머리가 밖을 향해 있으면 반드시 공자를 호위하려는 뜻이니 알고 난 뒤에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러 온 거면 말들이 딱 안을 보고선 공격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한 거고 거기에 세운 거죠. 근데 말을 바깥을 보고 있으면 밖에서 누구 온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거죠, 안쪽을. 네, 그걸 보고는 판단하자. 그러니까 해치러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좀 침착하고 말머리부터 좀 확인합시다. 라고 아내 신씨가 진성대군을 안심시킨 거예요. 안심시키는데도 되게 멋있게 안심시키네요. 그렇죠. 오, 그렇죠. 진성대군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아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인을 보내서 밖의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머리는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성대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현명하고 뭔가 좀 속이 깊고 목숨 있고 한 거지 뭐. 네, 물론 실록이 아닌 연려실 기술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조선 사람들이 신씨, 아내 신씨를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되겠습니다. 남편 진성대군이 살아남은 건요, 아내 신씨의 현명함 덕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겨우 안심한 부부에게
누군가 달려옵니다. 지금 주상은 방탕한 생활로 국고를 축내고 폭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허니 대군께서 주상을 패하고 포위에 오르심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군사들은요,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중종반정. 정작 왕이 될 인물은 전혀 몰랐던 사상 초유의 반정이었죠. 자, 그렇게 진성대군은요, 하룻밤 만에 왕이 오릅니다.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씨는요, 조선의 국무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진성대군이 12살, 신씨가 13살이었을 때 혼인해서 두터운 정과 믿음을 쌓으면서 7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의 삶이 이날부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네요. 막 방금 전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또 바로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자, 하루아침에 부부가 왕과 중전이 된 상황. 자, 이들은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이제 왕이 됐을 때 많이 의지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계속 의지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요, 중종이 즉위한 지 7일째 되던 날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7일? 바로 얼마 안 돼요. 중종과 반정 세력이 강압적으로 중전의 폐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후인데? 네. 와, 이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대체 왜 반정 세력은 중전이 된 신씨를 갑자기 폐위하려 한 걸까요? 좀 그 집안이 뭐 문제가 있는 집안인가 할 수도 있어요. 신분? 신분 아니면 자체가. 뭐 역물을 일으킨 집안이라든지. 네, 신분. 바로 신씨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신씨 아버지 신수군은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 좌의정, 그 좌의정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정 세력은요, 신수군을 찾아갑니다. 나는 선택을 했어. 폭군 이용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할 것이오. 그렇다면 이 계획을 들은 신수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거절했구나. 네, 연산군을 폐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반정 세력 측에서 신수군에게 동참을 권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실록에는 없고 야사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당시 신수군은 연산군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정과 같은 굉장히 모험을 이렇게 감행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이제 적었었던 거고요. 또 연산군의 장남이자 이제 세자가 장차 커서 연산군을 대신을 하면 연산군의 어떤 그런 폭정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요인도 신수군이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신수군의 이 단호한 거절에 반정 세력은 아주 난감해졌겠죠. 결국 반정 세력은 신수군을 철퇴로 쳐 죽입니다. 죽였다고요? 왜냐하면 신수군이 거사 계획을 알게 된 이상 잘못하면 이거 반정을 시도하기도 전에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렇게 반정이 성공한 뒤 이 대신들의 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신씨 딸.
맞습니다. 신씨의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신씨가 자신들 제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온갖 두려움에 휩싸인 반정 세력들은요. 중종에게 중전 신씨를 몰아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7년간 함께한 아내를 하루아침에 내치라는 요구. 중종은 고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중종의 말에 반정 세력 계속해서 패위 주장합니다. 결국 반정 세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중종은 자신의 조강지처인 신씨의 폐위를 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전 신씨는 중전의 자리에 오르고 단 7일 만에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